안녕하세요. 공급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딥러닝 판매 예측, 시계열 모델 개발 및 판촉 제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김동현, 신민식, 이승주조입니다. 저는 먼저 발표를 진행할 이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대상 기업과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분석 EDA 그리고 모델 개발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린 뒤 대시보드를 시연하고 판촉 효과를 제시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팀을 이뤄서 역할을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LG생활건강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생활용품, 식음료 3가지 사업부로 구성되어 일반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 산업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LG생활건강은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나눠서 보았을 때 주력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뷰티의 경우 중국의 한알령과 코로나 이후 감소된 수요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의 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음료의 경우에는 코카콜라 등 소수 제품에 의존하다 보니 확장성이 다소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큰손 소비자가 사라짐에 따라 국내 시장에선 개별 소비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해와 예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제품마다 변동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군이라고 하더라도 변동 개수가 0.5에서 2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런 제품이 2만 개에 달해 수요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과소 공급과 과다 공급이 필연적으로 발생,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이고 정확한 수요 예측은 손익 개선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8주간의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과소 재고에 대해서는 방지하는 가운데 발생된 재고에 대해서는 판촉을 제시,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하여 실무의 편의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기업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3가지의 평가 측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과소 예측을 나타내는 SII, 그리고 예측의 정확도를 주차별 가중치를 적용한 SFA3, 그리고 과소 예측과 과다 예측에 대해서 가중치를 조정해 예측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SCSI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 데이터, 그리고 제품의 특성 데이터, 그리고 검색 데이터 3가지에 대해서 기존의 데이터셋 변수를 정의하였고, 더 나아가 주차별 수요 예측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일자별 데이터를 주차별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와 상관관계가 가지는 것이 명확하였던 제품 특성과 검색량을 파생 변수로 추가하였습니다. EDA를 진행한 결과 상위 20%의 제품에서 9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제품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델을 구축할 때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중요한 제품들에 집중하여 모델 학습 속도는 빠르게 하되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는 그 훼손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60일 이상의 판매, 그리고 주평균 50개 이상의 판매를 기준으로 삼아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953개를 분석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상단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품마다도 판매 기간이 다 상이하였고, 또 일자별로 제품 판매 단가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 이 부분은 판촉 탄력성을 산출하기 위한 효율을 위하여 주 단위로 변환하여 학습에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원우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제품군들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비타민 B 함유량이나 탈모 방지 성분 등 동일한 제품군 안에서도 용량 차이나 성분에 대해서 다양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에게 제공된 데이터셋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약 3,330여 가지에 대한 제품 특성들을 차원 축소한 뒤 누적 설명 분산 비율이 약 85%에서 90% 사이인 파라미터, 즉 주성분 개수인 4개로 파라미터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의 제품별 검색량 데이터도 받았는데요. 실제로 해당 검색량의 변동이 저희 제품의 판매량에 대한 변동과 연관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출술해 본 결과 상관성을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처리했던 부분은 이 시계열 데이터의 결측치 처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구성했던 딥러닝 모델에 해당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모든 제품군들이 동일한 길이의 제품 판매 일자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채 수입이 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죠. 0.00001 등에 대한 노이즈 값을 토대로 결측치를 보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강된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로 라인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본 결과 보이시는 슬라이드 좌측 하단에 위치한 그래프처럼 판매 기간이 적었던 제품의 경우에는 일부 수평 형태로 보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강된 데이터를 저희 모델에 학습시키게 된다면 모델 성능 자체가 약간은 일방적일 수 있는 성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작은 노이즈 값을 추가해서 결측치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품별 가장 최적의 노이즈 값을 기준으로 결측치를 보강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 데이터 패턴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희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처리 그리고 보강된 데이터들은요, 저희가 일자별 데이터를 이제 저희 제품별 8주 예측을 위해서 주간 단위로 집계를 하는 과정을 토대로 데이터셋을 준비해 봤는데요. 준비된 결과는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모델 개발 파트입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시계열 예측 모델인 프로펙과 그리고 LSTM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 프로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델 내부에서 자동으로 디컴포지션 되는 과정을 토대로 이제 계절성 등 장기간의 시계열 특성 감지에는 우수하지만 단기간의 미세 변동 학습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ST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미세한 변동에서의 시계열 패턴 학습에는 우수하지만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을 하이브리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모델의 장점은 더하고 단점은 상쇄시키는 목적으로 저희 모델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 보았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다른 시계열 예측 모델들과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SFA3C7을 비교해 본 결과 저희 모델이 타 모델 대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과소 예측이나 과대 예측을 다루는 성능 지표에서도 저희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학습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저희 최종 모델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에는 실제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프로페시라는 모델의 개념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8주간 제품의 예측치가 목적 변수로 설정이 돼서 이를 위해 트렌드, 시저널리티, 할리데이 이펙트, 이 에러, 이 네 가지 특성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 패턴들을, 시계열 패턴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모델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했던 시계열 특성 변수들은 보이시는 화면 하단에 위치하는 7가지 특성 변수가 되겠고요. 저희는 해당 특성 변수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결합해서 저희 딥러닝 모델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개선해 보았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실제 저희 딥러닝 모델의 개념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저희 모델로 들어오게 되면요, 13가지 특성 변수와 함께 제품 코드 아이디를 나타내는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범주형 변수가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해당 범주형 변수는 저희 인베딩 레이어를 토대로 16가지의 인베딩 벡터로 변환이 돼서 13가지의 특성 변수의 마지막 축을 기준으로 결합되어 2가지 히든 레이어 중에 거쳐 어텐션 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때 이 과정 사이사이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드롭아웃 과정을 추가를 해서 각 레이어에 대한 아웃풋들을 이제 정상성과 안정성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뉴런들을 비활성화시키는 방식을 토대로 과적합을 방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했던 이유는요, 저희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이 특정 기간에 굉장히 많이 판매된 기록이 있다면 네, 해당 기간이 과연 이상치인지 혹은 저희가 유의미하게 파악해야 되는 데이터 패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2가지 덴스 레이어층을 거쳐서 제품별 8주 예측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이 우측에 저희가 실제 저희 모델을 토대로 예측했던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중간 부분에 있는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제품 기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갑자기 증가했던 부분들을 저희는 피크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크 값들을 제외하고 저희 8주 예측이라는 기간에서 해당 피크 값을 이제 이상치로 판단해서 잘 정리해서
결과를 도출한 값을 우측에 있는 그래프들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LG 생활건강 측에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던 조건인 이제 예측 정확도, SFA3C 같은 경우에는 0.6 이상, 그리고 과수 예측 오차율, 즉 적게 예측한 부분이죠. 이런 오차율 같은 경우에는 0.05%, 즉 5% 미만의 값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수치 모두 만족을 시킨 상태로 저희 딥러닝 모델의 가중치와 그리고 모델 코드 등을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 SFA3C 같은 경우에는요. 0.5에서 0.6 사이의 값이면 괜찮다. 그리고 0.6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공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저희 딥러닝 모델을 충분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네, 우선 허가받은 유저분들만 사용이 가능하시도록 로그인 페이지 구성해 보았고요. 로그인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두 가지 분석 모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제품별로도 가능하고요, 그룹별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제품별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8주 예측을 원하시는 제품 코드 입력하시면요, 보이시는 화면처럼 대시보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상단 헤더 부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헤더에는 예측 일자, 추천 재고 수준, 그리고 4가지 성능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SFA3 그리고 SII가 가장 좋았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SFA3가 가장 좋았던 모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95% 신뢰 구간이 파란 색깔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SII가 가장 좋았던 초무수를 결합했던 모델을 적합하는 경우에는 이 신뢰 구간이 빨간 색깔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각 제품별 주차별 성능 지표와 예측 재고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측 성능 지표에 대한 증감률이랑 실제값, 예측값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화한 결과를 보이시는 화면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방금 SII를 적용했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95% 신뢰 구간의 빨간 색깔로 표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값이랑 예측값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그룹별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각 분류에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룹 선택하셔서 해당 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들만 따로 수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이를 토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판매 기록과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서 판매 기획이나 판촉 수립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트리플러 추가해서 계층 부조 분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리나 파이썬으로 따로 코딩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각 분류별로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상세 통계량을 제공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저 친화적인 대시보드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론 파트는 저희 신민식 원우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게 된 신민식입니다. 현재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재고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재고가 발생하는 몇몇 제품들에 관해서는 체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을 통해 핵심 제품 약 900개 중 44개에서 발생하는 재고에 대해서 재고 관리에 도움을 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발생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보시게 되면 3주차에서 8주차까지 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재고 발생입니다. 이에 저희는 경제학에서 익히 쓰이는 개념인 가격 탄력성을 사용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판촉 탄력성을 산출을 했고요. 이 판촉 탄력성은 판매 데이터 중 주간 판매 단가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대해 산출을 했습니다. 이 10%라는 값은 소비자가 유의미한 가격 변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인계값을 저희가 직접 논문을 사용해서 산출이 아니라 논문을 사용해서 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를 사용해서 미래 시점의 잔존 재고량 전망을 확인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을 사용해서 현재 시점 발생된 재고와 미래 예상되는 수요를 고려해 판촉 옵션별 소진 재고량을 제시해 공급 축소와 가격 인하 중 실무자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품의 경우 3주차에 재고가 약 17,000개 정도 발생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4주차 잔존 재고량은 저희가 각각 판촉 할인을 5%, 10%, 15%로 나눠서 4주차의 잔존 재고량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업 측에서 공급 축소와 가격 인하 중 실무자분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가 4개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첫째, 단기 생산 수립 편의 증대입니다. 둘째, 과소 공급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수익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 모델의 SI의 성능은 약 4.3%로 저희 모델을 채택 시 공급 실패에 따른 매출 상실의 규모는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률인 7.2%를 고려 시 연간 실익이 약 11억 원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수요 충족 수준을 높여 실현 가능한 수익을 개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고 발생 시 판촉 수행 의사 결정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시보드를 통한 직관적인 경영 환경 이해 등 의사 결정권자 및 실무자의 업무 효율 개선이 있고요. 대시보드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계열 트렌드, 계층적 구조 분석, 그리고 재고 관리 최적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촉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고 기업 외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수요 예측을 통한 재고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